자, 이제 5월 다가오는데 5월 증시 조정론이 또 나와요. 월가에서 또 경계심이 커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 지난주 가장 주목받았던 이슈는 재무부 장관 옐런의 폭탄 발언입니다. 작심 발언을 했는데 제가 옐런이 이렇게까지 발언하는 거 처음 보거든요. 뭐라고 그러면은 중국을 대상으로 경제보다도 국가 안보가 우선이다,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해석해보자면 미국이 당장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중국 때리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안보라는 말로 예쁘게 포장한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중국 견제, 중국 때리기가 더 중요하다. 지금은 중국이 크는 걸 냅둘 수가 없다라는 말로 해석해도 이상할 게 없다고 느껴지는데, 여기도 보시면 미 정부 경제수장으로서 재무부 장관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미중 갈등에 대해서 그동안 되게 애둘러서 우회적으로 말했었거든요. 그동안 이렇게까지 강경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는데 상당히 월가 주목을 받는 발언이었고,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다. 이거 자체가 중국이 쫓아오는 거 막겠다는 거고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중국이 AI랑 양자 컴퓨터, 뭐 반도체 따라오면은 안보도 위험해지는 거죠. 첨단 무기 대결이니까 나중에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래서 규제가 중국 때리기가 단기에 안 끝날 것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G2 미국 중국 경제 갈등의 또 본격화 신호 아니냐, 5월 조정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5월에 드디어 이제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주요국 7개국하고 한국도 초대받았습니다. 한국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초대받았고 그 G7이 정상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초강경 규제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세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행을 하냐에 따라서 경제도 좀 둔화될 수 있고 증시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중국 러시아가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여가지고 중국 러시아 때리기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중국의 초강경 규제, 2년 동안 칼을 갈았다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 때리려고. 그거 이번에 발표하고, 러시아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G7이 드디어 이제 러시아 전면 수출 금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면 수출까지는 아니죠. 일부 품목인데 이거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 장난이 아니겠죠. 중국 러시아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오늘 잠깐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먼저 중국 규제. 지금 미국이 2년 동안 칼을 갈았대요. 이 중국 초강경 규제안을. 원래 제가 4월 달에 발표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더 미뤄가지고 여기서 발표한답니다. G7에서. 좀 더 영향력이 있게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미국이 G7 참여국들한테 이미 브리핑 완료했답니다. 동참해달라고. 공동성명 낸 다음에 바로 이제 행정명령 사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 G7이 다 동의했다, 중국 때리는 거에 동의했다, 이렇게 힘을 얻는 거죠. 미국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 같이 한다, 이런 걸 하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사실상 설득이 다 됐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세게 나오냐,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가 지금 또 증시에서 조장 핑계, 경제에서는 또 돌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슈가 5월 내내 갈수록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규제길래 초강경 규제냐, 역대 최강 규제냐라고 보니까 이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여기 오른쪽 보시면 주요 내용이, 민간 기업, 미국에서 기업하는 사람이나 기관이면은 일단 중국 반도체 투자는 전면 금지됩니다. 이제 제가 미국인인데 중국의 첨단 기술에 좀 투자하고 싶다면 정부한테 보고를 해야 된대요. 정부에게. 사실상 허락받고 투자라는 거죠. 특히나 양자 컴퓨터와 AI. 그러니까 이 분야가 진짜 유망한가 봐요,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와 AI만큼은 그냥 콕 집어가지고 절대 중국에 돈이 흘러가지 않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규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미중 갈등 심했잖아요. 그때도 이거는 검토만 하고 이렇게까지는 못했대요. 그냥 화웨이 같은 중국의 유력한 핵심 IT 기업 제재 정도, 수출 제재 정도만 했지, 기업들이 돈을 아예 넣지 못하게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상 초유고 규모나 품목도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래요. 근데 이제 이게 본 게임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중국도 보복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G7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동맹국한테도 이거 동참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번에도 G7 회의에 지금 한국 대통령도 초대받았는데 동참하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압박을 줄 수도 있겠죠. 참, 그러니까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곤란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중국이나 미국에 수출해야 되는 나라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 게임이다, 이렇게 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G2가 싸우기 시작하면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전 세계 경제도 피해를 보는 거니까, 요게 이제 5월 달에 또 불 붙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그렇게 되고, 에이, 또 말만 하는 거 아니냐, 맨날 규제한다 그래놓고 뭐 둘이 결국은 수출하고 다 그러던데,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이번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마침 미국 기업한테 대규모 벌금 때리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시게이트라 그래서 요거 하드디스크 판매하는 미국 기업인데요, 요 기업이 중국 화웨이한테 계속 부품을 줬었거든요. 납품했는데 요거 이번에 미국 상무부가
대규모 벌금하고 아주 빡센 규제를 때렸습니다. 5년 동안 벌금 내고 당분간 너네 수출도 특혜 안 준다. 수출 제재를 걸어버렸죠. 그리고 너네 앞으로 3차례 감사받아. 무시무시한 벌칙을 준 거죠. 얄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만 하는 거 아니다라는 약간 본보기를 세운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 너네들 말 안 들으면 이런 식으로 혼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한테 절대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요즘에 반도체 업황도 안 좋잖아요. 약간 물론 바닥 거의 다 왔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업황도 안 좋은데 저렇게 규제 때리니까 이거 지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온 기업 중에 ASML이라고 있는데 이 기업이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지만 최신형 첨단 반도체 장비를 거의 독점적으로 만드는 대표 기업이어서 삼성이나 TSMC, 인텔 같은 기업들이 줄 서서 주문하던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주문 금액이 40% 반토막 났습니다. 여기 써놨지만 이 CEO가 아니 삼성이랑 TSMC가 줄 서서 사가더니 지금 다 어디 갔지? 다 사라졌습니다. 왜인지 보니까 이제 업황도 안 좋고 하니까 주문도 축소하고 연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반도체 당연히 안 팔리니까 재고 쌓이니까 장비 사는 것도 미루는 거겠죠.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ASML은 끄떡없다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참 이게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이 반도체 장비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ASML도 이렇게 타격을 보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이 불황이 오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불황이 장기화가 되면은 올해까지는 버티지만 내년에는 주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중국 규제 본격화되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중국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한테도 본격적으로 중국한테 팔지 마라는 게 진짜로 시작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주가가 지금 요걸 또 반영하면서 좀 우려를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직 뭐 큰 폭락까지는 없고 조정세로 끝났는데 또 5월 달에 추가 조정이 있을지 지금 그 스물스물 많이 회복은 했거든요. 그래도 고점에서 30% 하락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 올해는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또 5월 달에 반도체와 함께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장기로는 또 좋은 줍줍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좀 올랐었는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다시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업황 안 좋은데 끝판왕 1등도 좀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만 때리는 거 아닙니다. 중국 반도체만 때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아예 G7이 모여가지고 전방위로 견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전방위 중에 가장 또 핵심이 대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예민해하는 문제를 다 건드리는데 대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공동성명서를 내니까 중국이 열받아가지고 바로 발끈해서 내정 간섭하지 마라. 난폭한 내정 간섭이다. 대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참고로 중국은 대만이 자기네 나라라고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정 간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가 뭔데, G7 니네가 뭔데 우리의 집안일을 너희가 건드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도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이것도 발표하겠죠. 그래서 오죽 열받았으면 중국의 외교부에서 그 중국에 살고 있는 대사관 있잖아요. 일본 대사관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것도 대표적인 항의죠, 항의. 지금 너네들 일본에서 뭐 하는 거냐? 단체로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점점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 사태가 가볍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걸 수도 있는데 하원 특별위원회에서 심각한 표정 보이시죠? 이제 2027년 4월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워게임을 또 다시 한번 공개했습니다. 디테일하게 공개했는데 중국이 대만 침공했을 때 시나리오, 여기 보시면 미국 괌까지도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파탄 난다라는 막 시나리오를 공개를 했는데 참 이게 보니까 이게 러시아 때리는 것처럼 일단 시작되면은 중국을 바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시켜 버린대요. 스위프트라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도 요거부터 차단했잖아요. 국제은행에서 다 러시아 배제하는. 중국 배제하면 난리 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대만과 중국 사이에 있는 대만 해협, 여기가 정말 중요한 무역의 경로인데 여기가 봉쇄되면서 무역 중단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나 무역이 완전 박살난답니다. 이게 며칠만 끊겨도 진짜 심각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찾아보니까 여기 한국 여기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거리상으로는 한국에서 여기 대만이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이게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뭐 앞바다에서 싸우는 느낌인데 참 이거 미사일 잘못 날아오면 여기까지 오겠다 싶을 정도로 한국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근데 이런 걸 떠나서 한국도 남일이 아닌 게 여기 그림 보시면 이 대만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한테도 물동량, 운송량이 엄청 옵니다. 이 대만 해협이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해운 통로라고 불리거든요. 요게 이렇게 전 세계 다 이어다니거든요. 이렇게 대만 해협이.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들어오는 해상 운송의 3분의 1이 요 대만 해협을 지나서 온대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진짜로 일시적이라도 전쟁 나가지고 봉쇄되면 우리나라 공급망 난리 나는 겁니다. 물론 대책을 세우겠지만 한국도 이게 남일이 아니다 진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막 미국도 워게임에서 이런 나라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다 방관하다가 전쟁이 길어질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도와줄 거래요. 대만 싸우면 이거 전쟁 나면 아무도 안 도와줄 거라면 이렇게 방관. 지금 참 이 시나리오들이 점점 계속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이러니까 반도체 생산 1등 TSMC도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업황 안 좋아가지고 이번 주에 실적 전망을 좀 낮췄습니다. 지금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원래는 이번 분기 정도가 바닥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2분기가 더 일단 악화, 잘못하면 3분기 바닥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닥이 점점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가 예상보다 빨리 늘어나고 있대요. 이게 재고 회전일수라는 건데 12년 최고 수준으로 잘 안 팔리고 쌓이고 있는 겁니다. 고객들이 주문 취소하고 연기하고 줄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역시 끝판왕 TSMC조차도 처음으로 매출 역성장을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5월 달부터 막 지정학 리스크 또 불거지면은 이 기업에 대한 실적 전망도 더 악화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버핏이 그래서 좀 사전에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판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고점에서 한 40% 빠져 있는데 일단 업황은 이 정도면 바닥 근접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기대가 또 불고 있는데, 지금 보면 주가가 추가 하락은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회복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바닥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지정학 리스크 커지면 더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그런 부분도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SMC 이번 실적 발표 나왔는데 좀 안 좋았고, ASML이라는 반도체 장비도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ETF도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지정학 리스크와 대중 규제 때문에 조금 같이 빠졌는데, 돌아오는 주에도 한번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도 엔비디아는 또 올랐습니다.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안 떨어지네요. 엔비디아 매도 의견이 지금 하나도 없다라고 기사를 봤는데 엄청납니다. 혼자 어디까지 올라갈지 AI 기대감인데, 그래서 한 여름이면 바닥이다라는 논과 지금 침체도 더 심해질 것 같고 지정 리스크 불면은 반도체 주식들도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부분도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애플이 이번에 인도를 결국 갔습니다. 애플이 이제 인도 최초의 매장을 1, 2호점 오픈했는데 팀쿡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또 열 받나 봐. 열 받아가지고 애플 나가라, 화웨이 쓰자, 그냥 우리 저렇게 인도 밀어주면서 중국 싫어하는데 우리 불매운동 하자, 이런 게 있는데 아직은 화력이 약한 모습, 크게 기사는 많이 안 나오던데 애플도 이제 중국에서 탈중국 빨리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인도 스마트폰 이용자가 7억 명이래요. 근데 아직도 4%만 아이폰을 쓴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잠재력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팀쿡이 이 인도 총리 만나가지고 투자 엄청나게 늘리겠다고 약속도 하고 왔거든요. 이 시장도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또 여기 침투해가지고 스마트폰 한 대씩만 더 팔아도 매출이 얼마가 늘어날지 싶기도 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조차도 지금 탈중국을 확실히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도 지금 전면 수출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초강수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의도는 러시아가 빨리 항복하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은 더 러시아를 막 도발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너무 이제 좀 외교적인 얘기라 답은 없겠지만,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러시아 전면 수출 검토한다고 공동 성명 내니까 당연히 러시아 가만 안 있죠.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성명 내면서 다 같이 죽어보자는 거냐, 한판 해보자는 거냐 그러면서 세계 경제 위기 가속화될 거다, 한번 붙어보자, 그래, 그러면서 지금 세계 경제 폭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라는 걱정도 들면서, 그래서 지금 바로 사우디랑 통화했대요. 이제 유가 또 올리자고 막 통화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유럽에 기름 수출하지 말자고 했을까요? 아무튼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에너지나 식량 무기 또 보복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잠잠했는데 또 5월 달에 이게 계기가 돼서 할지 안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기본적으로 소수의 품목만 수출을 금지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딱 안 하는 걸 기본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대요. 솔직히 이게 유럽이랑 러시아랑 관계가 긴밀한 나라들도 있고, 또 러시아가 수출 중단하면은 정말 타격 입는 나라들도 유럽 국가들 중에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공동 성명만 하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월가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미국이 초강수 때리는 건지 말만 이러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에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데, 이 구간을 앞두고 좀 증시도 경계심을 볼 것 같습니다. 중국 초강경 규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장, 러시아 전면 수출 금지는 에너지를 또 들썩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계속 얘기가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요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블랙락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에서 아예 지정학 리스크 대시보드라는 걸 실시간으로 공개해 주는데요. 영어로 요걸 치시면 됩니다.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대시보드 블랙락 걸 치시면, 제가 링크도 남겨놓을게요, 카페에. 근데 요거에서
10개를 쭈루루 공개해놓고 어떤 게 제일 위험한지를 계속 공개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락이 꼽은 1위가 중국 대만 분쟁, 두 번째가 러시아 나토, 그러니까 말씀드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간의 분쟁입니다. 최근에는 이게 제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일 지금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터진다고는 뭐 없지만 계속 잠재적인 우려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신중론의 지정학 리스크가 껴있기 때문에 5월 G7 규제 발표 요걸로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5월 시장 조정 재료는 5월 3일에 있는 FOMC 금리 결정 그리고 중국 러시아 규제 발표 이런 것들 두 가지가 좀 월가에서 보는 셀 인 메이 5월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침 1분기 증시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1, 2, 3월 내내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의 핑계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로도 그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조정이 온다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